어떻게 위원장께서 제일 바쁘게 하는 줄 아셨어요? 딱 맞춰서 오시는 거 보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말이죠. 김영삼 정부 때부터 역사 바로기 세우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 5.18 문제 등등 해결해 나갔고, 그다음에 DJ, 그다음에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되었었는데,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올 수도 아니면 후퇴해 버렸었습니다. 그 굴곡진 역사 속에 살아왔죠. 우리가 근대 이후에 일제한테 나라도 뺏기고 독재 권위주의 시대 때 살아오면서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민주화 운동하다가 많은 분들이 고생을 당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역사 적폐 이 문제인데, 저를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역사 정책이라고 일단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참 많습니다. 이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다음에 일제시대 때 강제 연행 문제, 위안부 문제, 또 해방 이후의 민간인 학살 문제, 제주 4.3을 포함해서 권위주의 시대 때 인권 유린 사건들, 다음 민주화 운동자들 예우 문제, 5.18 문제 등등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들이 말이죠. 행자부, 여기 김부겸 장관도 와 계시죠? 행자부에, 다음에 정연배 여가부에도 있고, 문체부에도 있고, 12.7 범람 같은 경우는 문체부 사건이거든요. 전부 깔려 있어요. 이게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톡톡톡톡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여당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에 제가 역사와 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했었는데,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불안해요, 불안해. 자, 이건 행자부에는 이제 과거사 지원단이 있어요. 그건 지원 업무만 하고,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는 무슨 위원회가 있었어요. 역사 바로 세기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고, 국무총리실에서 그 실무자들한테 물었더니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고, 그래서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관심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교과서 문제도 있죠. 보훈처에, 아까 보훈처 여기도 와 계신 것 같은데, 보훈처 일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 역사 바로 세우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총리실에서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게 총리실이 진짜 해야 될 각 부처의 산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말이죠. 한국과학중앙연구원 같은 데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또 정대협에도 전문가들 많이 있거든요. 그 민간인들, 이런 분들 자문단을 꾸며서라도 큰 틀을 만들고 이제 개별 사안에 접근해야지. 개별 사안 중심으로 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되고,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실제로 쭉 해보면은. 이게 배보상 문제도 걸려 있죠, 진상규명 문제 있죠, 명예회복 문제 있죠, 기념관 설립 문제, 이게 전부 하나의 큰 틀 속에서 해결돼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총리님 총리실에서 이렇게 민간인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단이라도 만들어서 뭔가 큰 그림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역사를 바로 정리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망각했던 또는 미처 발굴하지 못했던 진실들을 드러내고 또는 왜곡된 대목을 바로잡고 하는 일들이 매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느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진실화해위원회가 민간인 희생 사건에 국한해서 좀 활발하게 하다가 그것이 완결되기 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중단됐던 것이 굉장히 아프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계속 어딘가는 빠져 있고 누락되는 일들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강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분야에 식견이 있으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한번 모시고 비공식적으로라도 한번 의견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법안이 몇 개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큰 그림 속에서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서둘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말이죠.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게 국민들이 되게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예결위할 때 여러 차례 재작년도 지적을 했어요. 특수활동비 눈먼 돈이 되고 그것이 검은 돈이 되고 있다. 제멋대로 하나도 통제도 못하고 영수증도 없고 감시 감독도 못하고 국회까지도 손을 못 대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그래서 재작년에도 말이죠. 그때 최경환 총리를 상대로 해서 안 된다 이게 1960년대에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 그때 정보부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좀 선진국답게 투명해져야 된다. 물론 박히지 못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했는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이번에 나눈 거 보니까. 국민 혈세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이걸 가지고 뭐 저쩌고 뭐라고 뭐 보복이니 뭐니 그런 똥단지 같은 얘기들 하지 말고.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이거는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정원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개혁하려는 TF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정보기관의 특수성, 비밀의 불가피성이 좀 강조되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국회에서 차제에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자기가 자기를 개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확실한 제도를 만드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여당 의원들은 다 찬성하실 것 같고 야당 의원님들도 이거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예. 다들 고개 끄덕끄덕 했으니까 국회에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 와 계세요. 이 특수활동비하고 관계해서 얘기하겠는데 경찰청이 2017년도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뭐 4,931억인데 또 이거 말고 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 매년 800억 내지 900억씩 지원해주고 있죠. 지원이 있죠? 아니고요. 예. 그건 이제 국정원에서 편성하던 경찰청 예산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그때도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경찰청으로 직접 주면 되잖아요. 예? 뭔가니까 국정원이 경찰청을 갖고 논대는 종속시키겠다는 그런 식의 나쁜 발상에서 70년대 발상이거든요. 한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저는 특수활동이 필요하면 경찰청 직접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경찰청으로서 좋은 거 아니에요? 국정원 지시 받으면서 감독받으면서 돈 쓸 게 아니고 좋은 것이죠. 뭐 기존에는 국가정보원법하고 정보원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법령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죠. 예. 예. 그다음에 제주도 제2공항 지금 나 참 머리가 아파서 간단히 말씀드리죠. 이거 오래전부터 우리 참여정부 때부터 제2공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은 아름다운 제주도 땅을 훼손시킬 게 아니고 바다로 나가서 인공시티를 만들어서 거기에 제공항을 해야 된다. 비용이 조금 더 듭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도 그런 식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재작년에 제가 이 예결특위에서 국토부 장관하고 경제부총리하고 상대로 예비타당서 용역비 내놓으라 이런 식으로 한참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국회에서 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이틀 후에 성산포라는 곳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성산포라는 곳에 공항 부지를 선정했어요. 주민 여론 한 번도 듣지 않고 공청회 한 번도 하지 않고 전부 깜짝 놀랐죠. 아마 그래서 이건 최순실의 주술에 의한 부지 선정인가? 아니에요. 유승희 의원 여기서 실제 그런 얘기가 있다니까요. 아니 이거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음 선거 때에 그때 총선 몇 개월 후에 남겨놓으니까 선거 때에 유리하게 해서 이 말장난한 것인가? 자 그런 식의 상황인데 지금 한 분이 29일째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어떻게 해서 여기가 부지로 선정됐는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한 번도 감사도 하지 않고 우물우물 지나가냐 이겁니다. 그거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예, 사무총장입니다. 먼저 사실관계하고 해당 법령 등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감사 실시 여부를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요. 뭐 이 선정은 지난 정부에서 하기는 했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단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그 항공실장이 여러 차례 현장에 내려가서 그분들도 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눠서 지금 중재안으로 저희가 마련한 것은 타당성 재조사를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자.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제주도에 주말에 내려가서 그분들을 또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되어서 함께 논의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강창인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흥시 갑의 자유한국당의 함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